자, 전 시간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부터 손익계산, 전 시간에 우리 손익계산서를 공부했어요. 자, 들어오는 돈을 뭐라고요? 수익. 나가는 돈을 뭐라고요? 비용. 들어온 돈이 많으면 당기순이익, 나간 돈이 많으면 당기 순손실 나오는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손익계산서라고 얘기할 때 작성 사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수익과 비용 다음과 같다.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래요. 그러면은 손익계산서 작성해서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지 순손실이 나오는지를 계산하라 그러면은, 자, 우선 수익부터 먼저 구해 봅시다. 매출액의 현금은 상품 매출을 얘기합니다. 상품 매출을 갖다가 현금을 받고 파는 거고, 자, 매출액의 외상은 상품 매출을 외상으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하고, 자, 매출액하고 수익에 속하는 거고, 이자 수익도 수익에 속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은 끝에 수익자, 이익자, 임대료로 끝난 건 수익입니다. 요거 더하면은 수익이 550만 원 나오지요. 자, 반대로 비용은 급여, 임차료, 유형자산 처분 손실, 세금과 공가, 자, 이자 비용, 수수료 비용, 요거 다 더하면 359만 원 나오네요. 그러면 자, 이때 비용은 뭐로 끝난 거요? 여, 비, 료, 가. 그 다음에 비용, 손실, 기부금을 우리는 비용이라고 이야기할 때, 자, 수익은 550이고 비용은 359만 원이면 여러분, 자, 우리 손익법 배웠죠? 자, 총 수익이 총 비용보다 크면은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 거고, 얘 반대로 총 비용이 뭐보다 더 크면, 총 수익보다 더 크면 당기 순손실이 나오지요. 여기는 수익이 비용보다 크니까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지요. 만약에 손실 나올 때는 앞에다가 마이너스 표시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자, 손익계산서의 개정 과목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수익과 비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비용, 답 나왔네요. 뭐예요? 비용이 되는 거고, 당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비용이 되는 거고, 자, 보험료 나가는 거 비용이 되는 거고, 잡손실, 자, 비용이 되는 거고, 여비 교통비 비용이 되는 거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다 수익이죠. 잡이익도 수익이 되는 거고, 이자 비용은 비용이 되는 거고, 통신비는 비용이 되는 거고, 이자 수익은 뭐가 될까요? 수익이 되겠죠. 세금과 공가 비용이 되고, 수도광열비 비용이 되고, 급여 비용이 되고, 광고 선전비 비용이 되고, 임대료 집세 받는 거 뭐가 돼요? 수익. 집세는 받으면 임대료, 지급하면 임차료.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비용이 되는 거고, 수수료 수익은 수익이 되는 거고, 소모품비는 비용이 되는 거고, 임차료도 비용이 되는 거고, 퇴직급여도 비용이 되는 거고, 대손상각비도 비용이 되는 거지요. 수익과 비용은 개정 과목을 쉽게 분류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당기 순이익이 발생할 때는, 자, 뭐가 더 크면 총 수익이 총 비용보다가 크면은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익이,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약속했는가 하면 수익은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표기해 주기로 약속을 한 거니까 수익 70에서 비용 50을 빼면 당기 순이익은 20만 원 나오지요. 여기는 반대로 수익이 77만 5천 원이고 당기 순이익이 4만 5천 원이면 비용은 73만 원 나오겠네요. 그죠? 자, 요거는 반대로 당기 순손실이 나오는 경우는, 자, 당기 순손실 나오려면은 총 비용이 총 수입보다가 크면,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으면은 단기 순손실이 나오죠, 여러분. 따라서 여기 보면 비용은 106만 원이고 수익은 82만 원이면 자, 들어온 돈은 82만 원인데 나간 돈은 106만 원이면 자, 손실이 24만 원 나오지요. 차대가 맞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용이 172만 원이고 손실이 39만 원 나오면은 수익은 133만 원 되는 거네요.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다음요. 그래서 얘도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빈칸에 손실은 마이너스 표시해 주래요. 자, 수익이 얼마예요? 45만 원이고 비용은 25만 원이면 단기 순이익은 얼마가 나와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니까 20만 원 나오지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들 풀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 요거 한번 4번 볼게요. 자, 회계상사는 다음 자료에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려면 자, 수익과 비용 구분할지 말면 되지. 따라 한번 해볼까요? 자, 매출액 수익, 이자 수익, 임대료 수익, 자, 수수료 수익, 자비 수익, 요거 다 더한 게 총 수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급여 비용, 복리후생비 비용, 접대비 비용, 광고 선전비 비용, 보험료 비용, 통신비 비용, 수도관결비 비용, 이자 비용, 잡손실 비용, 잡비 비용이 되면 요거 더하면 비용, 총 비용이 되지요.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단기 순이익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나올 것 같으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기업의 손익계산에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비교를 해주는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재무상태표에서는 우리 말로 할게요. 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가 나와요? 자본이 나오는 거고, 자산에서 자본을 빼면 뭐가 나와요? 부채가 나오는 거고, 자산을 모르면 부채에다가 자본을 더하면 되지요. 그 다음 우리가 재산법을 배웠네요. 기말자본이 기초자본보다 크면은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 거고, 기초자본이 기말자본보다 크면은 단기 순손실이 나오지요. 반대로 손익계산서 가서는 총 들어온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은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 거고, 비용이 수입보다 크면은 단기 순손실 나오는 걸 우리는 재산법과 손익법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재산법과 손익법을 앞에서 했으니까요,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1번만. 항상 기초는 기초, 기말은 기말끼리 구하는 겁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7만 원에서 3만 원 빼면 기말 자본은 4만 원 되는 거고, 기말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기말 자본은 6만 원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총 수익은 모르지만 순이익을 먼저 구하면 되지요. 자, 재산법입니다. 기말 자본 6만 원에서 기초 자본 4만 원을 빼면은 단기 순이익은 2만 원 나오네요. 그러면 수익 구할 수 있겠네요. 수익은 모르지만 비용은 3만 원이고 단기 순이익은 2만 원이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단기 순이익 나오니까 얘네들 더하니까 수익은 5만 원 되지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걸 우리가 재산법하고 손익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가서 자, 계정이라는 것. 계정이라는 건 바로 자산과 계정이라는 건 거래가 발생하면, 자, 거래라는 게 뭔가 하면 재산의 증감 변화를 얘기합니다. 자, 거래라는 것은 재산의 증감 변화를 얘기합니다. 증감 변화가 발생하면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와 감소, 수익의 발생과 소멸을 갖다가 표시해 주는 걸 우리는 계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계정을 갖다가 분류하면은 자, 요렇게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분류합니다. T로 그려서 먼저 자산 계정은 자산 계정은 증가가 차변에 표시하고 감소는 대변에 표시를 해줍니다. 왜? 자산은 차변 항목이니까. 반대로 부채 계정은 대변 계정이니까 감소를 차변에 증가를 대변에. 반대로 자본 계정은 감소를 차변에 증가를 대변에 표시해 준다면 손익계산서의 수익계정 과목은 수익은 발생이라랍니다. 수익은 발생은 대변에, 감소를 소멸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멸은 차변에. 그 다음 비용 계정은 반대로 발생이 차변에, 반대쪽에 소멸이 대변에 표시해 주는 걸 계정이라랍니다. 따라 한번 해봐요. 자산의 증가는 어느 쪽이에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부채의 감소는 차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 자본의 감소는 차변. 자본의 증가는 대변. 그 다음 수익은 발생이 대변, 소멸은 차변. 비용은 발생이 차변, 소멸은 대변에다가 표시해 주는 걸 계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거에 관련된 걸 하기 전에 먼저 계정에 대한 계정 과목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계정 과목. 여러분들 전산학의 2급을 잘하려면 계정 과목만 잡아줄 줄 알면은 전원 다 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험생 여러분들이나 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못하는 게 계정 과목인데요. 계정 과목만 같이 한번 따라서 열심히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만 넘어가면은 전산에게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세무까지는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지폐나 주화나 통화 대용증권. 여러분, 통화 대용증권은 현금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증권. 통화 대용증권도 현금으로 처리를 해주는데, 통화 대용증권에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해주면, 통화 대용증권에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면, 통화 대용증권은 현금으로 처리를 해주는데, 통화 대용증권에 수표라고 나오지요. 우리가 수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알고 넘어갑시다. 수표는 많은 돈, 많은 현금을 갖고 다니면 도난과 분실을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수표를 이용하는데, 수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거래처에 수표를 결제하는 걸 당점 발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점이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거래처에서 나한테 수표를 결제하는 걸 동점 발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수표 발행은 동점 발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수표 발행은 당점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수표 발행 결제할 때는 I 당당으로 애우세요. 많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우리가 수표 발행 결정할 때는 뭐라고 회계 처리를 I 당당. 거래처에서 수표를 받을 때는 유동현으로 애우십시오. 유동현. 따라 한번 해볼까요? 같이 I 당당 유동현. I, 우리가 수표를 결제하는 걸 당점입니다. 당점 발행은 당은 당자 예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당자 예금으로 처리하는 거고, 동점은 상대방이 우리한테 수표로 결제할 때는 현금으로 처리를 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압 수표나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 처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폐와 주화 통화 대용 증권을 우리는 계정 과목을 현금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는 두 번씩만 써보면 연습됩니다. 반대로 금방 얘기한 거, 당점 발행 수표를 거래은행에 당자 예입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당자 예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답 나왔네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보통 예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만기가 3개월 이내는 90일 이내에 언제나 현금 전환이 가능한 이러한 금융상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현금성 자산이라 합니다. 현금성 자산이라고 얘기하고, 만기가 1년 이내일 때는 정기 예적금을 뭐라고 얘기해요?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얘기하고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현금성 자산까지 통합한 계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계산 문제로 잘 내고 있습니다. 주식 같은 거 단기간 시세 차익 목적으로 단기 자금 운영 목적으로 자 매입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 뭐가 돼요?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외상 매출금. 상품을 갖다가 외상으로 사가지고 오면 외상으로 매입하면은 뭘로 잡아줘요? 외상 매입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으면 어음은 자 받으면 무슨 어음이요? 받을 어음이 되는 거고 이렇게 어음을 지급하면은 무슨 어음 된다고요? 지급 어음이 되는 거고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자 띄어오는 물품을 우리는 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산에게 2급은 자 물건 띄다가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얘기하기 때문에 무조건 상품을 매입하면 상품으로 물건을 팔게 되면 상품 매출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 물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면 대여가 되지요. 단기 대여금. 1년 넘어가면 장기가 되는 거고 1년 이내에 갚기로 하고 돈을 갖다가 대출받았다는 말은 차입하면은 뭐가 돼요? 단기 차입금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요게 중요하네요. 상품이 아닌 건물, 차량, 비품, 유가증권 등을 매각 처분하고 돈을 갖다가 나중에 받기로 하면 같은 외상이라도 뭘로 잡아줘요? 얘는 미수금. 상품일 때는 외상 매출금이지만 상품 이외에는 미수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품이 아닌 건물, 차량, 비품, 유가증권을 구입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면 뭐라고요? 미지급금이 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 또 질문하더라고요. 카드도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상품을 갖다가 구입하기 위해서 자 선 지급하는 계약금을 뭐라고요? 선급금이라 그러면 반대로 자 계약금을 미리 받으면은 뭘로 잡아줘요? 선수금이 되겠지요. 그죠? 그 다음에 땅은 뭐라 그래? 땅을 뭐라 그래요? 토지라고 얘기한다면 자 이때 21번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영업활동이면 자 땅을 구입하면 영업활동을 위해서 땅을 구입하면 토지지만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투자 부동산이 됩니다. 이런 거 많이 틀리죠. 그죠? 반대로 이렇게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점포나 창고로 구입할 때는 건물로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다음 넘어가서 우리 회사가 보유하는 각종의 뭐라고요? 책상, 의자, 캐비넷, 응접 세트, 에어컨 등 이런 살림살이는 뭘로 잡아줘요? 비품으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뭘로 잡아주라고요? 차량 운반구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볼펜, 복사용지, 장부 등의 사무용품을 구입했을 때 사용하지 않은 상태는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사무용품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소모품이 되지만 이렇게 사용했을 때 비용 처리하라면 빗자가 붙어가지고 소모품 B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 기업에서 기업주가 출자한 돈을 우리는 자본금이라고 얘기하죠. 사업할 때 제일 처음에 투자하는 자본금은 기초자본금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품을 원가 이상으로 매출하고 생긴 이익, 상품을 팔고 생긴 이익을 상품 매출 이익이라고 얘기한다면 상품을 갖다가 원가 이하로 매출해서 생긴 손실을 상품 매출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은행에서 이자 받는 걸 뭐라고요? 이자 수익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급하는 이자는 바로 뭐가 돼요? 이자 비용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집세를 받으면 받는 집세는 임대료라고 얘기한다면 집세를 지급하는 거 뭐라고 얘기해요? 임차료라고 얘기하지요. 반대로 수수료를 받을 때는 받는 건 수수료, 수익. 그래서 회계처리 기준이 들어오는 계정 과목 뒤에 들어오는 건 수익자를 붙여주고 나가는 건 뒤에다 뭘 붙여주면 돼요? 비용자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지급했을 때는 수수료 뒤에 뭐가 붙어요? 나가는 거니까 비용이 되는 거고, 종업원의 월급은 급여로 처리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기서 더 공부하면 전산회계 1급부터 올라가서 법인을 배우면은 사무직은 급여, 생산직은 임금, 일용직, 알바생은 작급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종업원 사기 증장을 위해서 회식을 시켜주면은 종업원을 위해 쓰는 건 다 뭐라고요? 복리 후생비가 되는 거고, 거래처 직원에게 쓰는 돈은 접대비가 됩니다. 접대비. 그 다음에 출장 시 여비, 택시 요금, 시내 교통비 이런 건 다 여비 교통비가 됩니다. 여비 교통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핸드폰 요금, 전화 요금, 모바일 요금 같은 건 뭘로 처리해요? 통신비로 처리하지요. 그 다음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거는 뭘로 잡아줘요? 수도 강열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세는 뭘로 잡아줘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고, 자, 광고료는 뭘로 잡아줘요? 광고 선전비로 처리하면 되겠고요. 보험료, 자동차나 이런 것들 다 보험료는 글자 그대로 보험료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리비, 건물이나 기계장치 수선비용은 수선비가 되지요. 그렇지만 자동차에 관련되면 차량 유지비가 됩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건 차량 유지비. 업무상 필요한 서적, 자, 서적은 도서지요. 뭘로 잡아줘요? 도서 인쇄비로 처리를 해주고요. 자,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이렇게 불우이웃돕기 성금하는 거 이런 거는 기부금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택배비 하면은 뭘로 잡아줘요? 운반비로 잡아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폐품이나 박스 처분하고 자 생긴 이익, 적은 이익을 자 생각지도 않은 이익,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1,000원짜리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적은 이익을 우리는 자비익이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자 생긴 손실은 뭘로 잡아줘요? 잡손실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러한 계정 과목을 알면은 이해하기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용을 맞춰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우리가 자 넘어가서 자 계정계좌 기입 방법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자, 계정 기입 원칙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계정 과목을 알았으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산에 속하는 계정은 증가를 어느 쪽에 차변에, 감소를 대변에, 그 다음에 부채에 속하는 계정 과목은 감소를 차변에, 증가를 대변에, 자본에 속하는 계정 과목은 감소를 차변에, 증가를 대변에, 그 다음에 비용은, 자 비용은 발생이 어느 쪽이에요? 차변에, 소멸이 어느 쪽이에요? 대변에. 그 다음 수익 계정은, 수익은 발생을 대변에, 소멸을 차변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언제나 자산과 비용은 차변 쪽부터 시작합니다. 반대쪽 가면 줄어드는 거고, 부채와 자본과 수익은 대변에 발생하면서 감소하면은
차변에 와서 없어지는 거지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따라 한번 해볼까? 이건 알아야 돼요. 자산의 증가 어느 쪽에? 차변에. 자산의 감소 대변에. 부채의 감소 차변에. 부채의 증가 대변에. 자본의 감소 차변에. 자본의 증가 대변에. 비용 발생 차변. 발생한 반대가 대변 소멸이 되는 거고, 수익 발생은 대변 반대쪽에 소멸이 온다는 거. 자, 그래서 이 계정 기입을 다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어느 쪽이 증가고 어느 쪽이 감소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현금은 자산이니까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이면, 보통 예금은 자산이니까 증가 차변, 감소 대변, 임차료는 비용이니까 차변의 발생, 대변의 소멸,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의 증가, 감소가 대변. 저를 따라서 하면서 쓰는 게 좋아요. 뭔가 회계는 홍알홍알 해야지만 이해가 빨라요. 자, 선수금은 부채니까 차변의 감소, 대변의 증가. 미수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 세금과 공과는 비용이니까 차변의 발생, 대변의 소멸. 비품은 자산이니까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 수수료 수익은 수익이니까 대변의 발생, 차변의 소멸. 당좌 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 상품은 자산이니까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 보험료는 비용이니까 차변의 발생, 대변의 소멸. 자본금은 자본이니까 자 차변의 감소, 대변의 증가. 그 다음에 선급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 당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차변의 감소, 대변의 증가가 되겠지요. 그 다음 이자 비용은 비용이니까 차변의 발생, 대변의 소멸. 지급어음은 부채니까 차변의 감소, 대변의 증가. 당기 대여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 복리후생비는 비용이니까 차변의 발생, 대변의 소멸. 여비교통비는 비용이니까 차변의 발생, 대변의 소멸. 현금성 자산은 자산이니까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 미지급금은 부채니까 차변의 감소, 대변의 증가. 당기 매매증권은 자산이니까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 외상 매입금은 부채니까 차변의 감소, 대변의 증가. 예수금은 부채니까 차변의 감소, 대변의 증가. 차량 운반구는 자산이니까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 수도 강열비는 비용이니까 차변의 발생, 대변의 소멸. 받을 어음은 자산이니까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 광고 선전비는 비용이니까 차변의 발생, 대변의 소멸.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차변의 소멸, 대변의 발생이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계정 과목을 구분할 때 다시 한번요. 자산의 증가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부채의 감소 차변, 부채의 증가 대변, 자본의 감소 차변, 자본의 증가 대변, 비용 발생 차변. 자, 대변의 비용 소멸은 대변이죠. 수익 발생 대변, 수익의 소멸은 차변에 온다는 거 기억을 하면서 계정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더 있네요. 건물은 자산이니까 증가 차변, 감소가 대변이고, 도서 인쇄비는 비용이니까 차변의 발생, 대변의 소멸되고, 통신비도 비용이니까 차변의 발생, 대변의 소멸. 소모품은 자산이니까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 그 다음 토지는 자산이니까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 접대비는 비용이니까 차변의 발생, 대변의 소멸. 기부금도 비용이니까 차변의 발생, 대변의 소멸. 소모품비도 비용이니까 차변의 발생, 대변의 소멸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2번 넘어가면은
자, 계정 과목의 잔액이 나타나는 쪽은 차변과 대변으로 쓰래요. 자, 차변과 대변으로 쓰라는 것은 자, 증가. 자, 계정 과목이 증가나 아니면 발생이 나타나는 계정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산과 비용은 어느 변이 크다고요? 차변. 수익과 그 다음에 부채 자본은 어느 변이 크다고요? 대변. 그걸 써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건물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 그 다음에 접대비는 비용이니까 비용 발생 차변. 그 다음에 당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부채의 증가 대변. 수도강열비는 비용이니까 비용의 발생 차변. 선거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 소모품비는 비용이니까 비용 발생 어느 변이 되지요? 차변. 예수금은 부채니까 자, 부채의 증가 대변. 당기 대여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 그 다음에 도서 인쇄비는 비용이니까 비용의 발생 차변. 토지는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 받으러 오면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 소모품은 자산의 증가 차변. 보험료는 비용이니까 비용의 발생 차변. 차량 운반구는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 당자 예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 미지급금은 부채니까 부채의 증가 대변.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수익의 발생 대변. 통신비는 비용이니까 비용의 발생 차변. 자본금은 자, 자본금은 자본이니까 자본의 증가 대변. 기부금은 비용이니까 비용의 발생 차변. 광고 선전비는 비용이니까 비용의 발생 차변. 그 다음에 상품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 외상 매입금은 부채니까 부채의 증가 대변. 선수금도 부채니까 부채의 증가 대변. 이렇게 계정을 갖다가 우리가 잔액이 나타나는 쪽은 큰 쪽이나 큰 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자, 다음 넘어가면은 자, 그 밑에를 우리가 보면은 다음을 봅시다. 자, 요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에 각 계정에 반대되는 계정 과목을 쓰래요. 반대. 여러분한테 이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상품 거래에서 외상 매출금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외상 매입금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지급어음의 반대는 무슨 어음이 돼요? 받을 어음이 되지요. 그 다음에 미수금의 반대는 뭐가 돼요? 미지급금. 당기 차입금의 반대는 뭐가 돼요? 당기 대여금이 되겠지요. 선급금의 반대는 다 같이 뭐가 돼요? 선수금. 그 다음에 가지급금. 자, 가지급금은 무슨 계정인가 하면 원인 모르게 지급되는 건 나가는 돈입니다. 원인 모르게 지급되는 돈을 가지급금이라 한다면 얘의 반대는 가수금. 원인 모르게 들어오는 돈을 가수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품 매출 이익의 반대는 뭐가 돼요? 상품 매출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임차료의 반대는 임대료가 되는 거지요. 임대료. 수수료 비용의 반대는 뭐가 돼요? 수수료 수익이 됩니다. 이자 수익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이자 비용이 되겠네요. 당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당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의 반대는 뭐가 돼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지요. 잡손실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잡이익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죠. 반대되는 계정 과목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다음 거래를 읽고 어떤 계정으로 처리할 건지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데 상품을 갖다가 판매는 매출입니다.
매출할 때는 상품 매출, 물건 띄워올 때는 상품, 나갈 때는 상품 매출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현금 500만 원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하면은 우리가 출자한 돈 뭐가 됩니까? 자본금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초롱상사의 건물에 대한 보증금, 월세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을 지급할 때는 뭐라 그래? 월세에 대한 보증금은 임차 보증금이랍니다. 임차 보증금의 반대, 주인은 임대 보증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월세를 지급하면 지급하는 집세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임차료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는 임대료가 되지요. 그 다음에 자 4번 자금 부족으로 2억을 차입했을 때 기간이 1년, 1년 이내는 뭐가 돼요? 단기 차입금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 5번 상품을 갖다가 외상으로 매입하면은 자 상품일 때는 외상 매입금이 되는 거고, 외상으로 매출하면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6번에서 보면 같은 외상이라도 차량, 자동차를 차량 운반구랍니다. 자, 외상으로 구입하면 상품이 아니니까 뭘로 잡아줘요? 미지급금. 같은 외상도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7번 보면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수도 강열비라고 얘기하지요. 그 다음에 종업원의 급여를 우리 뭘로? 급여는 급여지요. 원래 나중에 전산액이 1급 이상 올라가면은 사무직은 급여, 생산직은 임금, 일용직은 작급으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상품을 갖다가 외상으로 매출했으면 자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고객 접대용, 접대는 접대비죠. 5봉지 5만 원이면 자 이거 접대비로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접대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업부서의 업무용 컴퓨터, 살림살이는 다 뭘로 잡아줘요? 직기비품이니까 비품입니다. 그리고 업무용 화물차에 대한 기름값, 자동차에 관련된 기름값은 차량 유지비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서류, 명함 제작비, 이런 도서, 서적들은 다 도서 인쇄비로 해주면 되겠고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선 지급하는 계약금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선급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하는 이자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자 비용이면 반대는 이자 수익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당자 차원을 계약하고 현금 4천만 원 당자 예금, 예금하면은 예금, 당자 예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품의 원가 30만 원짜리 판매가가 얼마야? 50만 원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순수 자산 계정이라는 건 이익 받냐 손해 받나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30만 원짜리를 50만 원 받고 팔면은 나머지 20만 원이 뭐예요? 상품 매출 이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갖다가 내가 취득원가는 1억 주고 사온 걸 2억에 외상으로 팔았으면 상품이 아니니까 미수금이 되는 거고, 1억짜리를 2억에 팔면 1억 이익 보고 팔았지요. 토지는 나머지 1억은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 됩니다. 토지는 형태가 있는 유형 자산이니까. 그 다음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을 얘기합니다. 자, 내가 32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온 거 350에 팔았으면 뭐가 나가요? 단기 매매 증권이 나가고, 자 320짜리에 350만 원 받고 팔면 30만 원 이익 보고 파는 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되는 거지요. 주식을 팔아서 이익 봤으니까. 그 다음 20번 자 무상으로 기부하면은 뭘로 잡아줘요? 기부금,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지출하는 거 기부금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상품을 갖다가 매출하고 어음을 받으면, 어음은 받으면 무슨 어음이 되는 거예요? 받을 어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지급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약속 어음이라는 건 두 사람 사이에 약속한 증서로 어음을 지급하면 무슨 어음 잡아줘요? 지급 어음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내용들에 따라서 개정 과목이 어떤 내용은 뭘로 잡아줄 거냐, 이러한 내용들만 잘 알면 전산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세금융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개정 과목 원리만 알려주고요. 여기에 대한 전표 입력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겠지만은,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천천히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